수아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옥스포드 대학교 고고학과 칠판에 적힌 문자들을 보자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아는 무의식 중에 창문에 더 바짝 다가가 있었어요.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거든요. 이 조합을 보세요. 제 방법으로 해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누구도 예상 못한 두 가지 충격적인 반전과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11살의 나이, 영국 이민 3세의 이수아. 겉으로 보면 평범한 아이지만 머릿속에는 남들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IQ 215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런던 이스트엔드의 작은 골목, 서울 식당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점심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의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식당 안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죠. 수아야, 그릇 닦는 것 좀 도와줄래? 할머니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주방에서 다음 손님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이 식당을 지켜온 분이셨죠. 네, 할머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앞치마 주머니에 살짝 숨겨둔 종이 한 장 때문이었어요. 잠깐 할머니가 창고로 들어간 틈을 타서 수아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고고학과 공개 강연 안내 팸플릿이었죠. 오늘 아침 바람에 날려온 것을 주워온 거였어요. 인더스 문명의 미해독 문자들, 5,000년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을까? 제목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신비로운 문자들이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거든요. 정말이지, 이 아이는 남달랐어요. 다른 11살 아이들이 게임이나 만화에 빠져 있을 때 수아는 고대 문명의 신비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고고학 책들을 밤새워 읽곤 했죠. 수아야,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갑자기 들려온 할머니 목소리에 수아는 깜짝 놀라 팸플릿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가와서 수아의 손에서 팸플릿을 낚아채고 계셨어요. 팸플릿을 훑어보시는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또 이런 쓸데없는 것만 보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5,000년 전 사람들이 쓴 글자인데 아직도 아무도 읽을 수 없다고 해요. 마치 암호 같은 거죠. 수아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아야, 현실을 봐. 우리는 이 작은 식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창한 꿈 같은 건. 하지만 할머니, 저는 정말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가 어떻게 해독되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수아의 똘똘한 눈빛을 보고 계셨지만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수아야,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할머니 일 돕는 게 먼저야. 이 식당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라는 걸 잊지 마. 그 순간 수아의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워주셨는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왜 할머니는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 수아야. 너희 꿈은 소중한 거야. 할머니는 팸플릿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수아의 가슴에 울렸어요.
마치 자신의 꿈이 함께 구겨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자, 이제 그만하고 오늘 저녁 준비나 하자. 단골 손님들이 곧 올 시간이야. 네, 할머니. 수아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신비로운 인더스 문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나를 읽어줘, 나의 비밀을 풀어줘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식당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인 박 교수가 들어오셨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님이셨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네, 박 교수님. 수아야, 박 교수님께 물 한 잔 드려. 수아가 물을 따라 드리는 동안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아는 공부는 잘하니?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데 그냥 평범해요. 수아는 수줍게 대답했지만 박 교수님의 날카로운 눈에는 이 아이의 특별함이 감지되었나 봐요. 혹시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수아는 잠깐 할머니를 힐끔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주방에서 요리에 집중하고 계시는 틈을 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요. 특히 고대 문명이요. 박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니? 수아의 눈이 갑자기 생기로 가득해졌어요. 미해동 문자들이요. 인더스 문명의 문자라든지 크레타 서미 선형 문자 A 같은 것들. 아직도 아무도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마치 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수수께끼 같아서 박 교수님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11살 아이가 이런 깊이 있는 관심을 보이다니. 와, 정말 대단한데? 혹시 로제타 스톤에 대해서도 아니? 물론이요. 장프랑스와 샹폴리옹이 어떻게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했는지 그리스어와 히에로글리프를 대조해서 수아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야, 손님께 괜한 소리 하지 마라. 박 교수님,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수아가 참 똑똑하네요. 이런 관심이 있다니.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는 이미 수아에게 눈빛으로 경고를 보내고 계셨어요. 수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자신만의 세계에 대한 갈망,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박 교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 할머니가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야, 이리 와서 앉아봐. 수아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어. 하지만 현실은 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배웠지. 특히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수아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아픔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아야, 할머니가 너를 지키고 싶은 거야.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다가 떨어지면 아프거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날 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 속에서 멀리 옥스퍼드 대학교 방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수아는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극적으로 현실이 될지 수아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 배달을 나가면서 일어날 운명적인 만남을 말이죠. 그날 밤 수아의 꿈속에는 신비로운 문자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곧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작은 식당의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지만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역사적 발견의 시작이었던 거죠. 11살 소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불꽃이 곧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런던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마치 수아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어요. 어젯밤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로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거든요. 수아야,
옥스퍼드 대학 기숙사에 불고기 도시락 배달 좀 다녀와라. 박 교수님이 주문하셨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어젯밤의 어색함이 남아있었죠. 네, 할머니. 수아는 보온 가방에 도시락을 담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이라니 혹시 그 고고학과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머니에게 들킬 순 없었어요. 애써 무심한 척하며 배달을 나섰습니다. 옥스퍼드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면 충분했어요. 런던 이스트엔드의 작은 식당에서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까지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신기한 일이었죠. 걸어가는 동안 수아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고대 문명의 유적지들, 아직 해독되지 않은 신비로운 문자들. 정말이지 이 아이의 머릿속은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연예인이나 게임을 생각할 때 수아는 5,000년 전 인더스 강 유역의 고대 도시들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옥스퍼드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수아를 압도했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스며있는 돌담들, 아이비가 뒤덮인 고딕 양식의 건물들, 박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가는 길에 수아는 우연히 한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간판을 보니 고고학과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제 할머니가 구겨버린 그 팸플릿에 적혀있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잠깐만 봐도 될까? 그냥 지나가는 김에 수아는 조심스럽게 건물 주변을 둘러봤어요. 1층 창문으로 강의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강의실 안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교단에는 흰 수염의 교수가 서 계셨어요. 칠판에는 수아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신비로운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자였어요. 여러분, 이 문자들은 1920년대 발견된 이래로 100년이 넘도록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5,000년 전 인더스 문명의 비밀을 간직한 채 말이죠. 교수의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수아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고학의 매력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인류 역사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내는 것.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칠판에 적힌 문자들을 보자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 문자들,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IQ 215의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의 배열, 반복되는 패턴, 위치의 특성,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저 알 수 없는 낙서로 보일 텐데 수아에게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예를 들어, 이 문자는 인더스 유적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신의 이름이나 왕의 칭호일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교수가 특정 문자를 가리키자 수아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잠깐 저건 물고기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물결 무늬 같고 혹시 강이나 바다와 관련된 걸까? 수아는 무의식 중에 창문에 더 바짝 다가가 있었어요.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한 학생이 수아를 발견한 거예요. 강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교수가 창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뭘 하고 있는 거니? 수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혹시 우리 수업에 관심이 있는 거니? 교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친절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몇 살이니? 11살이요. 강의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1살, 아이가 대학 고고학 수업을 엿듣고 있다니. 11살. 그런데 인더스 문자에 관심이 있다고?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아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해독되지 않은 문자들이 너무 신기해서요. 특히 저 칠판에 적힌 것들을 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패턴이라고. 어떤 패턴? 교수의 눈이 예리해졌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기, 그 물고기 같이 생긴 문자 말이에요. 그 옆에 항상 물결, 무늬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또 다른 문자가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도, 교수도 모두 이 11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찰이네. 혹시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니? 아니요, 그냥 도서관에서 고고학 책들을 읽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때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수아야, 배달은 다 했니? 왜 이렇게 늦어? 아, 네 할머니. 지금 가고 있어요. 수아는 급히 인사를 하고 뛰어갔어요. 하지만 교수의 눈에는 깊은 인상이 남았죠. 박 교수님께 도시락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 수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신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화를 내실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 그 문자들, 그리고 자신만의 해석, 혹시 정말로 뭔가 특별한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식당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아야, 배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혹시 딴 데 들르지 않았지?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으며 수아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할머니. 버스가 좀 막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어. 혹시 정말로 그 문자들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그날 밤, 수아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인더스 문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 몰래 다시 가볼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수아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수아는 몰랐어요. 오늘의 우연한 만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지를. 멀리서 시계탑의 종소리가 12번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는 수아에게 운명적인 발견을 가져다 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내내 인더스 문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배달이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평범한 척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아야, 잠깐만 놀다 와도 돼요? 수아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네, 할머니. 옥스퍼드 쪽에서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그래. 그런데 이번엔 빨리 다녀와라. 어제도 늦었잖니. 알겠어요. 수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그 강의실을 지날 수 있을까요? 10분 후, 수아는 다시 옥스퍼드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고고학과 건물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수업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다가 고고학과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답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제 그 수업을 하던 교수님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죠. 100년 넘게 연구해도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다니. 교수님이 한숨을 내쉬며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수아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그 종이를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종이에는 인더스 문자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어제 칠판에서 본 것보다 훨씬 선명하고 자세한 것들이었죠. 상단에는 미해독 인더스 문자 샘플 연구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이미 멀리 가셨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걸 교수님께 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분도 이미 복사본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건 그냥 바람에 버려진 거니까. 결국 수아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동시에 흥분이 밀려왔어요. 배달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아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봤어요. 인더스 문자들이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읽어줘. 나의 비밀을 풀어줘.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아야, 이번엔 일찍 왔네. 잘했어. 네, 할머니.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주머니 속 그 종이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셨고 수아는 혼자 식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수아는 재빨리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할머니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전구 하나 달린 어둠 속에서 수아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자 그룹을 봤을 때 어제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모양, 물결 무늬,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기호들. 이건 정말로 순서가 있어. 마치 문장 같아. IQ 215의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패턴을 분석하고 반복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어요. 수아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할머니였습니다. 일찍 돌아오신 거예요. 수아는 깜짝 놀라 종이를 몸 뒤로 숨겼어요. 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어요. 수아의 당황한 표정, 뭔가를 숨기는 듯한 자세. 뭘 숨기고 있니? 손에 든 것 좀 보여줘.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아야, 거짓말하지 마라. 할머니가 언제부터 널 키웠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어요. 결국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종이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니? 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할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5,000년 전 문자인데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수아야, 내가 어제 뭐라고 했니? 이런 헛된 꿈은 그만두라고 했잖니. 하지만 할머니, 하지만은 무슨 11살짜리가 5,000년 난제를 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가 종이를 찢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수아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제발. 수아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중한 자료가 조각조각 찢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아야, 정신 차려. 우리는 이 작은 식당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창한 꿈 같은 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 아픔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절망스러웠거든요. 할머니는 왜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왜 항상 포기하라고만 하세요? 처음으로 수아가 할머니에게 대든 거였어요.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수아야, 할머니가 널 지키려고 하는 거야.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면 전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평생 설거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수아는 후회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그래, 설거지가 그렇게 싫다면 앞으로는 안 해도 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고는 창고를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겨진 창고에서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왜 할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정말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어요. 비록 찢어졌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몰래라도 계속 연구해야겠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그날 밤, 수아는 자기 방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 붙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복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자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수아는 밤늦도록 그 문자들을 분석했어요. 할머니가 깨실까 봐 숨죽여가며 언젠가는 꼭 이 비밀을 풀어내겠어. 그리고 할머니께도 인정받을 거야. 창 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 대학 방향의 불빛을 바라보며 수아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아의 새로운 이중 생활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낮에는 할머니 앞에서 순종적인 손녀 행세를, 밤에는 혼자서 고대 문자의 비밀과 씨름하는. 하지만 수아는 아직 몰랐어요. 곧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도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수아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드셨고 수아는 죄책감과 답답함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 교수님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 박 교수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지만 박 교수님은 뭔가 다른 일로 온 것 같았어요. 사실 오늘은 음식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춘 거였죠. 수아 말이요? 무슨 일이시라도. 며칠 전에 우리 국어학과 앞에서 수아를 봤는데 정말 놀라운 아이더군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수아가 또 무슨 짓을 했나 싶었거든요. 혹시 무례한 짓이라도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인더스 문자에 대해 그런 통찰력을 보이다니. 박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며칠 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수아가 보여준 놀라운 관찰력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학원생들도 놓치는 패턴을 단숨에 파악하더군요. 수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박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헛된 꿈을 꾸게 됩니다. 헛된 꿈이라고요? 박 교수님이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창한 일들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 순간 박 교수님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할머니의 말에 특별한 의미를 읽어낸 것 같았죠. 할머니,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할머니가 움찔했어요. 찻잔을 들던 손이 살짝 떨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전에도 느꼈는데 어머니께서 학문에 대해 유난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마치 개인적인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찻잔만 바라보고 계셨고 박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았거든요. 박 교수님, 혹시 서울대학교 고고학과를 아십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박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학부를 거기서 나왔는데 혹시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1973년 졸업생입니다. 박순자. 설마 그 박순자입니까? 수석 졸업생 박순자? 박 교수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수아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 교수님께서도 아시는군요. 당연히 알죠.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인더스 문명
연구의 신성으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인더스 문명 연구자였다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연구를 계속하려면 유학을 가야 했는데 집안 사정이. 그래서 영국으로? 네, 생계를 위해서요. 처음엔 잠깐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50년이 지났네요. 5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수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니. 그래서 수아가 똑같은 길을 걸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할머니가 수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꿈만 줬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상처받을까봐,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까봐.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하지만 어머니, 지금은 50년 전과 다릅니다. 박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아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요. 제가 30년간 연구해 오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직감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못 이루신 꿈을 수아를 통해서 박 교수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 학과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주말마다 수아가 와서 연구에 참여하는 거죠. 수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니. 하지만 또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죠?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도 할 수 없어요. 수아는 분명 해낼 거예요. 그때 수아가 일어섰어요.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가 못 이루신 꿈, 제가 꼭 이루고 싶어요. 할머니가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꿈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 상처 때문에 너희 꿈을 막으려 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할머니와 수아가 서로를 껴안았어요. 박 교수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죠. 그럼 결정된 건가요? 네, 수아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비록 50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억하는 게 있어요. 박 교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좋겠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고대 문명의 비밀을 푸는 거네요. 그날 저녁,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먹었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옛날에 연구했던 자료들이 다락방에 있어. 내일 같이 정리해볼까? 정말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많아. 고대 문자 해독하는 방법 말이야.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그럼 인더스 문자도 같이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 혼자서는 못 풀었지만 우리 수아와 함께라면. 그날 밤, 수아는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세상이 11살 소녀의 능력을 인정해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약속하신 다락방 자료를 보는 것이 너무 기대되었거든요. 수아야, 아침 먹고 올라가자.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 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추억의 상자들이었거든요. 다락방 문을 열자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풍겨왔어요. 구석에는 낡은 트렁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할머니가 대학 때 썼던 연구 자료들이야. 할머니가 가장 큰 트렁크를 열자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백 장의 논문 복사본, 손으로 그린 문자 도식들,
그리고 두꺼운 노트들이 가득했거든요. 와, 할머니가 정말 많이 연구하셨네요. 그때는 정말 밤낮 없이 했지. 인더스 문자의 비밀을 풀어보겠다고 할머니가 노트 하나를 꺼내셨어요. 표지에는 인더스 문자 분석 마이너스 197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봐, 수아야. 할머니가 당시에 발견한 패턴들이야. 노트를 펼치자 깔끔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분석들이 보였어요. 문자들의 배열, 빈도 분석, 다른 고대 문자와의 비교. 수아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감탄했어요. 할머니의 연구 수준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할머니, 이거 정말 놀라워요. 여기 보세요. 이 분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똑같아요. 정말. 어디? 수아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물고기 모양 문자와 물결, 무늬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50년 전 할머니의 생각과 수아의 직감이 일치한 거였죠. 어머, 정말 그러네. 수아야, 너는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트 사이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가 봉투를 집어들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봉투에는 순자에게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이건 내 지도 교수님이.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보는 편지였거든요. 읽어봐도 될까?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봉투를 여셨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사랑하는 제자 순자에게 내가 영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다. 너무나 안타깝다. 너의 인더스 문자 연구는 정말 획기적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내가 발견한 음성 기호 가설은 혁명적이었다. 인더스 문자가 단순한 그림 문자가 아니라 음성을 나타내는 표음 문자일 가능성을 제시한 것. 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음성 기호 가설이 뭐예요? 그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생각해낸 이론이야. 인더스 문자가 다른 고대 문자들과 달리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일 수도 있다는. 하지만 내가 떠나면서 이 연구는 미완성으로 남을 것 같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 연구를 이어받아 완성해 주길 바란다. 내 재능을 잊지 마라. 김석주 교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런 중요한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하지만 할머니, 지금은 달라요. 컴퓨터도 있고 새로운 분석 방법도 많고.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의 가설을 제가 증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다락방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아야, 여기 계셨구나. 박 교수님이었어요. 약속된 첫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박 교수님, 어서 오세요. 좋은 것 좀 찾았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보여드리자 박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김석주 교수님 편지네요. 한국 고고학계의 전설이신 분인데, 교수님께서도 아시나요? 당연하죠. 그분의 제자셨다면.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박 교수님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음성 기호 가설이라.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5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니. 하지만 증명하지 못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보니까 어머니의 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네. 최근에 인더스 계곡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물들을 보면 어머니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수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이론을 바탕으로 인더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 될 거예요. 박 교수님이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정말로 성공한다면 이건 세계 고고학계를 뒤흔들 대발견이 될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와 수아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50년 전의 꿈과 지금의 희망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수아야,
할머니와 함께 해볼래? 50년 전에 못다한 연구를. 네, 할머니. 꼭 성공해서 할머니 이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게요. 박 교수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연구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만약 성과가 나오기 전에 알려지면 다른 연구팀들이 먼저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아야, 이제부터는 정말 힘들어질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고. 괜찮아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수아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이들은 몰랐습니다. 곧 이 연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매주 주말마다 옥스퍼드 대학을 오가며 할머니, 박 교수님과 함께 연구에 몰두했어요. 할머니의 50년 전 이론과 현대의 컴퓨터 분석 기술을 결합한 결과 놀라운 발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아야, 큰일 났어. 박 교수님이 급하게 연구실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신문을 들고 계셨죠.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 누군가 우리 연구에 대해 신문에 제보했어. 수아와 할머니가 깜짝 놀라 신문을 받아봤어요. 일면에 큰 글씨로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살 소녀가 5000년 고대 문자 해독에 도전 옥스퍼드 대학 비밀 연구 진행.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누군가 우리를 목격했나 봐요. 이제 비밀로 진행할 수 없게 됐어요. 박 교수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부터 수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BBC에서 걸려왔어요. 혹시 인더스 문자를 연구하는 11살 수아 맞나요?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가디언지였어요. 정말로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나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과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다른 교수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죠. 박 교수, 정말 11살 아이가 우리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교수 하나가 비웃듯 물었어요. 아직 연구 중이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린아이의 장난을 학문으로 포장하다니. 수아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상처가 된 건 인터넷 댓글들이었습니다. 11살이 뭘 안다고, 크크, 관심 끌기 위한 쇼 아냐? 할머니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 어른들이 아이 이용해서 유명해지려는 거지. 매일 쏟아지는 악플들을 보며 수아는 점점 지쳐갔어요. 수아야, 괜찮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아요.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짓이라고. 수아야,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진짜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고고학자 로버트 윌슨 교수가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인더스 문자 해독은 세계 최고의 학자들도 100년간 실패한 과제다. 11살 아이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학문에 대한 모독이다. 이 발언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박 교수님, 학교 이미지를 위해서 연구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학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성과라고 해봤자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너무. 그날 저녁 박 교수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수아와 할머니를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연구 중단을 요청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놀라서 일어섰어요. 언론의 관심 때문에 정상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게 이유예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이제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아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개월 동안 쌓아온 연구 성과들,
할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꿈. 교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건가요? 아니야, 수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위로의 말도 소용없었어요. 현실은 냉정했거든요. 그날 밤, 수아는 침대에서 울며 일기를 썼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해. 할머니 이론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증명할 기회조차 못 가져봤어.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할머니도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내가 수아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게 아닐까?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연구하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널 이상한 눈으로 봐. 학교에서도 힘들겠지? 정말로 수아의 학교 생활도 어려워졌어요. 야, 수아야. TV에 나온 거 봤어. 인더스 모시기 푼다며? 그부들이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풀 수 있어? 아니면 그냥 관심 받으려고 한 거야? 어른들이 시키는 거 아냐? 매일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수아는 점점 위축됐어요. 더 심각한 건 연구 자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론의 관심이 너무 뜨거워지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든 관련 자료의 접근을 차단한 거였죠. 미안해요, 수아. 더 이상은 박 교수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학교의 압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윌슨 교수가 직접 런던으로 와서 공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나는 이 11살 소녀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한다. 인더스 문자 해독은 불가능하며 이런 가짜 뉴스가 학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는 수아의 연구를 철저히 비판했어요. 심지어 할머니의 50년 전 이론까지 비과학적 추측이라고 깎아내렸죠. 박순자라는 사람의 소위 음성기호 가설은 어떤 증거도 없는 헛된 이론이다. 이 기자회견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수아와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 앉아있던 할머니와 수아는 말이 없었어요. TV에서는 계속 비판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왔거든요. 세계적인 고고학자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11살 소녀의 허황된 도전, 옥스퍼드 대학의 판단 미스. 수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상황으로 이끌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는 이미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 대학 방향의 불빛들이 예전처럼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차가운 거부의 시선만 느껴졌거든요. 11살 소녀의 큰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기적을 위한 시작일까요? 그날 밤, 수아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에 내리는 비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이었죠. 문득 책상 서랍에서 예전에 할머니와 함께 정리했던 연구 자료 일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수아는 조용히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어요. 손전등을 켜고 할머니의 50년 전 노트와 자신의 분석을 다시 펼쳤습니다. 윌슨 교수가 뭐라고 하든 할머니 이론이 틀린 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새벽 3시, 수아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 노트에 있는 한 문자 그룹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물고기 모양 물결, 무늬 3개의 수직선. 이 조합이 여러 유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혹시 이게 이름이 아니라 동사일까?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인더스 문자를 명사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만약 이게 행동을 나타내는 문자라면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다 아니면 물고기를 잡다. IQ 215의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문자들 사이의 연결관계, 위치 패턴, 다른 기호들과의 조합. 4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계산을 마쳤어요. 맞아, 이거야. 할머니 음성 기호 가설이 정말 맞았어.
수아가 발견한 건 놀라운 것이었어요. 인더스 문자의 특정 조합들이 실제로는 문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 문자는 소리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해독 방식을 적용하니 다른 인더스 문자들도 의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수아가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수아야? 이 시간에 왜? 할머니, 됐어요. 정말로 됐어요. 뭐가? 인더스 문자요. 할머니, 이론대로 음성 기호가 맞아요. 수아가 흥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이니? 정말로? 네. 봐요. 이 문자 조합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곡식을 저장하다. 이건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0년 만에 그때 급히 박 교수님께 연락했어요. 교수님, 급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1시간 후, 박 교수님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어요. 박 교수님은 한 줄 한 줄 확인하며 점점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문장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정말 맞는 건가요? 맞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독된 건 처음 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연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 발견을 어떻게 발표할지.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연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직접 윌슨 교수한테 도전해보면 어때? 도전이요?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니까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거야. 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공개 검증을 요청해봅시다. 다음 날, 박 교수님이 언론에 발표했어요. 11살 수아가 인더스 문자 해독에 성공했다. 윌슨 교수의 공개 검증을 요청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또다시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죠. 로버트 윌슨 교수도 응답했어요. 좋다. 런던에서 공개 검증을 하자.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11살 소녀의 실력을 확인해보겠다. 일주일 후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 대강당에서 역사적인 공개 검증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과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BBC, CNN 등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를 준비했죠. 과연 11살 소녀가 5,000년의 수수께끼를 풀었을까? 세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무대 위에는 수아, 할머니, 박 교수님이 한쪽에, 윌슨 교수와 그 연구팀이 다른 쪽에 앉았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더스 문자 해독 가능성에 대한 공개 검증입니다. 먼저 수아 양이 발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아입니다. 수아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제 할머니 박순자께서 50년 전에 제시하신 음성 기호 가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할머니 연구가 나타났어요. 50년 전의 손글씨 노트들이었죠. 할머니께서는 인더스 문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를 함께 나타내는 표음 문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인더스 문자가 일정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아가 칠판에 문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조합을 보세요. 물고기 모양 물결, 무늬 3개의 수직선. 이건 강에서 물고기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윌슨 교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위치 관계 때문이에요. 이 조합이 나타나는 유물들을 보면 모두 강가에서 발견되었고 함께 나온 도구들도 어업 관련이에요. 수아가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통계 분석, 고고학적 맥락, 다른 고대 문자와의 비교. 3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조용했어요. 윌슨 교수가 일어났어요.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 실제로 번역된 문장을 보여달라. 물론이죠. 수아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인장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죠. 화면에 복잡한 인더스 문자들이 나타났어요. 제 방법으로 해독하면 이렇습니다. 하리라 족장이 인더스 강에서 큰 물고기를 잡아 하라파 신에게 바치다. 증명할 수 있나? 네. 수아가 차근차근 각 문자의 의미와 문법적 역할을 설명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문장의 구조까지.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윌슨 교수가 준비해온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해독해보라. 그가 새로운 인더스 문자를 칠판에 적었어요. 아무도 본 적 없는 최근에 발굴된 것이었죠. 수아가 그 문자를 보더니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5년간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신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어떻게? 윌슨 교수가 당황했어요. 이 문자는 가뭄 시기의 유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신 해석이 맞습니다. 강당이 폭발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믿을 수 없어. 정말로 해독했어. 11살 소녀가 5,000년 비밀을 풀었다. 윌슨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아에게 다가와서 내가 틀렸다. 정말로 해낸 것 같다. 그가 수아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그 순간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50년 만에 박 교수님도 감격스러워했어요. 해냈어, 수아. 정말로 해냈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1살 이수아가 인더스 문명의 5,000년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CNN, BBC, NHK,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했죠. 세계가 깜짝 놀란 11살 천재 소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날 밤,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수아야. 할머니 꿈을 내가 이뤄줬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룬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 대학의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차가운 거부가 아니라 환영의 빛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작이었죠. 이제 전 세계가 수아의 발견을 인정했고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의 인더스 문자 해독법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유네스코는 수아를 인류문화유산 보존 특별대사로 임명했고 하버드, 프린스턴, 캠브리지 등 세계 유명 대학들이 앞다투어 연구 제휴를 제안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할머니와의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할머니와 수아는 이른 아침부터 다락방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실 중 하나가 되어버린 그곳에서요. 수아야, 이 편지 좀 봐. 할머니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또 다른 편지예요? 응, 김석주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내신 마지막 편지야. 편지를 펼치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 순자야.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 연구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어받을 것이다. 아마도 너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혹시 그 누군가가 내 후손이라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 학문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이니까.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김 교수님이 저를 예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신기하지? 그때 아래층에서 박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수아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급히 내려가 보니 박 교수님이 공문을 들고 계셨어요. 방금 연락이 왔는데 수아가 영국 왕실로부터 Order of the British Empire 훈장을 받게 됐어요. 정말요?
영국 역사상 최연소 수훈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박 교수님이 잠깐 멈췄다가 더 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께서도 함께 받으실 거예요. 인더스 문명 연구에 대한 공로로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나도? 왜? 수아의 발견이 어머니의 50년 전 연구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영국 정부에서 그 공로를 인정한 거죠. 수아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드디어 인정받으셨어요. 50년 만에. 수아야, 이 모든 게 꿈만 같구나. 하지만 수아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박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서울식당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고 싶어요. 인더스 문명의 밤이라고 해서 고고하게 관심 있는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식당이 작은 박물관이 될 수도 있겠네. 2주 후 서울식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인더스 문명 자료들과 할머니의 연구 노트 복사본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대 문자 퍼즐들이 놓여 있었죠. 그날 저녁 런던 곳곳에서 온 아이들이 식당을 가득 메웠어요. 7살부터 15살까지 모두 고고학을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아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수아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평범한 아이죠. 여러분과 똑같은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수아 언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자를 읽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아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할머니가 50년 전에 이미 길을 만들어 두셨거든요.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할머니처럼 5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기다림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수아와 할머니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처럼 말이죠.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수아야.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니?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인더스 문명에는 아직도 비밀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아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좋은 생각이야. 학문은 나누어야 더 빛이 나는 법이거든. 그때 창밖으로 유성이 하나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유성이에요. 소원 빌어요. 뭘 빌까? 비밀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도 함께하는 소원이에요. 사실 수아는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할머니와 함께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 중에서 저보다 더 대단한 발견을 하는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6개월 후 수아는 옥스퍼드 대학교 최연소 방문 연구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할머니와 함께 식당 일을 도왔고 주말마다 서울식당 고고학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아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 하나인 9살 데이비드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새로운 발견을 해낸 거예요. 수아의 해독 방법을 응용해서 말이죠. 수아 선생님, 저도 해냈어요. 데이비드가 신나서 달려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데이비드.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수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야. 이건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그냥 방법만 보여준 거고.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학문의 계보가 이어지는구나. 할머니에서 수아로, 수아에서 데이비드로. 그날 저녁 수아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내가 인더스 문자를 해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알겠다. 진짜 보물은 발견 자체가 아니라 그 발견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구나.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꿈을 나누어 주고 싶다. 언젠가 내가 할머니 나이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어린 수아가 나타나서
저도 고대 문자를 연구하고 싶어요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옥스퍼드 대학의 첨탑이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수히 많은 꿈을 품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어요. 내일도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꿈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에필로그 10년 후 25살이 된 수아는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정교수였죠.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서울 식당을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영국 왕실 훈장, 유네스코 평화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액자 하나, 할머니와 함께 찍은 첫 번째 연구 성공 사진. 그날도 새로운 아이 하나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기요. 혹시 수아 선생님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왔어요? 저도 고대 문자를 연구하고 싶어요. TV에서 봤는데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마치 12년 전 자신이 박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래요? 그럼 일단 앉아서 차부터 한잔해요. 이야기를 들어보죠. 80대가 된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새로운 꿈나무가 왔구나. 수아야, 잘 가르쳐줘. 네, 할머니가 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도 새로운 발견을 해내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꿈을 전해줄 거예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큰 꿈처럼 말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상단에 무료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